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면접을 좀 알아볼 텐데요. 면접에 들어가는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인드 세팅이 중요할까? 네, 그렇습니다. 면접은 그 어떠한 카테고리보다 마인드 세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자소서, 직무찾기 뭐 이런 부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마인드 세팅이 한번 천천히 해나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볼까요? 그날 하루 만에 당락이 결정되어 버려요. 하루가 뭡니까? 한 40분 만에, 30분 만에 당락이 결정지어지죠. 어쩌면 1분 1초 만에 당락이 결정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면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면접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다. 아유, 참 제이콥님 이상한 얘기 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면접은 정말 제일 쉬운 거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면접을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고민해보면 면접이 그 어떤 것보다 쉬운 영역 맞습니다. 왜냐면요, 자소서 생각해볼까요? 내가 열심히 썼어요. 근데 열심히 쓴 게 그냥 떨어져요. 이유도 모르고 안 알려줍니다. 그 떨어진 걸 썼는데 또 붙기도 해요. 정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소서는 운칠기삼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죠. 근데 인적성 볼까요? 인적성은 솔직히 한 1개월, 2개월 열심히 한다고 잘 늘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이상은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제일 쉬운 거 뭐냐?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거 뭐냐? 면접이 맞아요. 왜? 면접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떨어진 사람을 또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화잖아요. 대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 조금은 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게으릅니다를 자소서에 쓴다고 쳐봐요. 나는 게으르다? 자소서를 쓸 때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게으른 사람을 뽑고 싶겠어요. 그쵸? 근데 면접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마침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저 조금 게으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뭘로 느껴져요? 솔직한 걸로 보여요. 자소서랑 면접은 이렇게 자소서에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된다면 면접에서는 솔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쓱머쓱하면서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하면요,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안 귀엽다고요? 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거의 자식벌이거든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완충작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충분히 무엇이든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 가장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은요, 이래서 쉬운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할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물론 자소서도 다 알고요, 인적성은 모르겠네. 네, 그래서 힘들고요. 자소서는 너무나 안다 할지라도 내 경험을 물었는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스펙도 많이 보고 하니까 일단 어려운 친구라고 보면, 면접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한테 어떤 질문이 나온지 안다? 그럼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저는 면접을요, 바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바둑 아시죠? 흰 돌과 검은 돌의 싸움, 바둑입니다. 우리 바둑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이세돌 구단과 우리 알파고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알파고가 이겼죠. 근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의 대결일 때도 결국 누가 더 많은 수를 생각하느냐,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계속해서 나아갈 때 몇 가지의 수를 내가 예측하고 계산하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진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0여 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100여 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나는 100개 놓으면 기억도 안 날 텐데, 물론 이것도 카더랍니다. 본인 알 길이 없겠죠.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요, 몇만 수를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몇만 수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두면 나는 어디 두고, 얘는 어디 두면 나는 어디 두고. 그쵸? 가지의 수를 몇만 수를 두는 사람이랑 몇백 개를 계산한 사람, 그걸 누가 이길까요? 결국 몇만 수입니다. 이처럼 면접은 이와 동일해요. 면접관이 나한테 한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예상해보고 거기에 답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 던져보고 답변하고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이거를 몇 가지만 하잖아요. 100수까지도 필요 없어요. 몇십 개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몇십 개 정도만 해주시면요, 나에게 들어올 질문을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예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조금 푸근한 마음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떨리지 않은 마음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준비한 최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제가 1년 반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만든 면접 스크립트만 이만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맨날 했던 게 나한테 들어올 질문이 뭐였지? 이걸 적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정리함으로써 나에게 들어올 질문들을 예상했고, 예상한 것들을 다시 답변하고, 예상한 거 답변하고, 예상한 거 답변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던 말들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스크립트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마지막에 최종 합격했었던 저희 회사의 최종 면접뿐만 아니라 3차 면접까지 있었거든요.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그때 나올 질문들은 저는 모두 다 예상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정말 다 예상을 하고.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교 생활을 했는데요. 장교 때 평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장교들은요. 회사에서 군대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때 저희 대대장님께 전화를 했었던 그 회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장님께서 그 회사에 어떻게 답변을 해줬는지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들어올 질문들이 어떤 것들일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대대장님이 저 레퍼런스 콜이라고 그러는데 그 레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친구는 정말 제가 장기를 시키고 싶을 만큼 유능한 장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론 그냥 칭찬해 주려고 하신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는 나한테 그럼 왜 장기를 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최종 면접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이콥님은 왜 장기를 하지 않았나요? 평가가 매우 좋던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장기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텐데 왜 장기를 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질문 나올지 알고 있었고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고민한 척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다시 들어서 답변을 드렸죠. 제가 장교로 열심히 복무를 하면요. 장군, 스타 별 있죠. 장군까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니까요. 장군으로서 제가 60만 대군을 이끄는 멋진 인생을 사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세계를 누비면서 60억 인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큰 꿈을 더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볼 때 오그라들어 저런 말 해도 돼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면접장에서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친구들 다 버벅대면서 준비하지 않았던 말을 이상한 길로 가면서 대답하는 친구와 저처럼 준비된 말을 라임까지 맞춰서 60만 되고 60억 인구 그 라인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그 얘기 끝났을 때 모든 면접관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럼 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은 반드시 꿈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그럼 어떤 꿈을 꿉니까?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고 그리고 결국 최종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좀 흘러갈 수 있어요. 물론 정해진 질문이 있지만 내가 어떤 떡밥을 던지느냐, 어떻게 답변하느냐,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면접을 구성하는 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소서 인적성 검사와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다? 가장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